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파트, 자금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자금 관리 부분은요, 쉬운 부분인데 조금 보셔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바로 우리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은 1절 현금 시제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금 시제 관리 부분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소액 현금하고 전도금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액 현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사 안에서 여러 부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부서별로 자주 사용하는 현금 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나 아니면 일정한 시점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나중에 각 부서에게 회계팀이 받아서 정리하는 과정을 바로 소액현금에 대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액현금 제도에서 사용되는 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정액자금 전도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액자금 전도제는요, 일정한 기간,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부서에게 회계팀이 나눠준 다음에 그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만 다시 다음 달이 되면 충당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정액자금 전도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기간은요, 일주일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마다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요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업부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래처에 접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법인카드가 없으니까 무조건 현금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지급을 해줄 때 대략 우리가 일주일마다 접대를 하는 비용의 평균을 구해서 이 정도면은 너네가 쓸 수 있겠지? 라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3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그 30만 원에 대해서 다 썼는지 아니면 적게 썼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썼는지 부족하진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그 부족한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메꿀 수 있도록 더 금액을 지급해서 계속 주마다 30만 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액자금 전도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현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정액 자금 전도제예요. 자, 부정액, 정액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마다 수시로 보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액현금 거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대부분 정액자금 전도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소액현금 지급 거래 부분을 보실게요. 1번 5월 1일에 경리부에서 5월분 각 부서에 소액현금을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부서 코드는 거래처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 코드 지금 800번, 810번 두 가지 있고 영업부와 생산부네요. 자, 금액은 영업부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생산부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보시면요. 우리 전체 화면에서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래처 등록이에요. 물론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서도
거래 입력하면서 플러스로 거래처 등록하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기초정보관리에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배우셨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 등록 실행하신 후에 우리 지금 주어진 부서 코드를 여기 넣어 보실 거예요. 자, 부서 코드 800번은 영업부 넣어주시고, 자, 유형은 동시로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에 810번은 생산부. 자, 두 가지 우리 거래처 등록을 하신 거고요. 자, 이 거래처 가지고 우리 일반 전표를 등록해 볼 거예요. 지금 부가세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5월 1일이죠? 5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 이때는 출금 쓰셔도 되고 차변, 대변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 볼게요, 여러분. 자, 차변에 우리가 지금 현금을 소액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때 소액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거래처 어디였어요? 영업부였죠? 40만원.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차변에 소액현금을 생산부에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표를 하나의 전표로 만들고 싶으시면 출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출금 사용하시면은 영업부 거 따로, 생산부 거 따로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차변, 대변으로 해서 합쳐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전표를 따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 없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땐 출금 쓰셔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실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는 차변, 대변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2번 문제를 보시면 5월 30일에 경리부에서 각 부서의 소액현금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받아 회계 처리하였다. 단 경리부서에서만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자, 사용은 영업부랑 생산부에서 했지만 우리 회계 처리는 경리부에서 다 정산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할 때는요. 우리 사용한 날짜로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받은 날짜. 즉 언제 보고받았어요? 5월 30일에 받았죠. 이 날짜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리분계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5월 30일에 일단 영업부에 대한 내용 보시면요. 영업부는요, 5월 5일에 교통비 지급했고요. 그리고 5월 10일에는 명함 인쇄 지급, 그리고 20일에는 거래처에 회식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5일 거는 우리 어떤 계정 사용하셔야 돼요? 교통비, 여비교통비겠죠? 네,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0일에는 명함 인쇄했대요. 자, 여기 친절하게 인쇄라는 용어를 넣어주셨네요. 그쵸? 인쇄, 도서 인쇄비입니다. 자, 명함 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명함 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함을 판다, 도장을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들은 전부 도서 인쇄비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5월 20일에는 거래처의 회식비. 자, 우리 것도 아니고 거래처 거 내줬대요.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영업부 거 먼저 좀 넣어볼게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 몇 번 때 쓰셔야 돼요? 영업부니까 800번 때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영업부 걸어주시고요. 영업부가 썼어. 자, 25,000원. 그리고 또 차변에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도 영업부 거니까 800번 때. 자, 영업부가 썼고요. 이거는 12만원. 마지막 접대비. 자, 접대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우리 소액현금에서 쓴 거죠? 그러면 소액현금으로 대변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영업부 거는 정리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부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생산부. 5월 10일 날 교육비 지급했대요. 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교육훈련비죠. 자, 교육훈련비인데 생산부에서 교육한 거 우리 몇 번 때 쓰셔야 되죠? 500번 때 제조원가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00번대로 주시고 생산부 넣어주시고요. 금액 입력하시고. 자, 두 번째 26일. 야근 식대 지급. 야근 식대면 우리 직원들의 식대잖아요. 그러면 복리후생비입니다. 511번 복리후생비 넣으시고 생산부 넣으시고 금액은 92,000원.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변에 소액현금. 자, 소액현금은 사용한 걸 정산할 때 무조건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감소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표가 좀 분리됐죠? 요거 하나로 합칠게요, 여러분. 번호 수정 이용해서 2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전표로 합쳐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요. 우리 5월 1일에는 소액현금 영업부에 대해서 얼마 받았어요? 40만 원 받았었죠. 근데 지금 39만 5천 원 쓴 거예요. 그럼 5천 원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다음 달 6월이 됐을 때 5천 원을 제외하고 지금 쓴 만큼에 대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생산부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부 우리 3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5만 원 썼으니까 5만 원 제외하고 25만 원 다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만큼을 충당하면서 보충해서 사용하는 방법. 아까 보셨죠? 정액자금 전도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액현금에 대한 거래를 작성을 해보셨고요. 그럼 이걸 보면서 거래처 원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에서 영업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나와 있는지 보고 생산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에서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리 일자는 5월로 전체로 조회를 해주셔야겠죠. 자, 5월 30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소액현금. 거래처는요. 800번부터 810번까지 같이 볼게요. 자, 두 개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1일날,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나와요. 1일날 영업부의 차변에 40만 원이 지급이 됐었는데 30일날 정산해봤더니 25만 원 썼고 5만 원 남았더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소액현금에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원장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면은 현금 출납부 작성에 대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부라는 것은요, only 현금으로만, 오직 현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원장을 말해요. 그래서 현금의 입금 출금으로 반영된 전표 작성분인데요. 자, 실무 문제에 있는 문제를 우리 전표에서 입력해서 현금 출납장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닫아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5월 10일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합수표를 정액권 10만원권에 대해서 10개만큼 인출했대요. 10장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월 10일 날. 5월 10일에 우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합수표 지금 10만원권 열매면 100만원이죠. 100만원어치를 인출했으면 자기합수표는 우리 현금하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통화대용증권이죠.
그럼 이때는 입금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차대변으로 쓰셨을 때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저 입금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입금됐는데? 보통 예금에서 인출해서 입금. 자, 현금이 생겼다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지금 자기합수표 옆에 막 정보가 적혀 있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적요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건은 자기합수표를 우리가 인출한 건이고요. 넘버는 가가 1, 2, 3, 4, 5, 6, 7, 1부터 10까지다. 자, 지급은행, 우리은행이다. 자, 여기는 우리은행만 써주면 되겠죠? 우리은행.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은 현금으로 사용한 거니까 현금 출납장이 나오겠죠. 현금 출납장이 나오는데,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은 힘드니까 2번까지 풀이한 다음에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2번. 5월 12일에 영업부 직원 김소희의 결혼식 축의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을 지급했대요. 경조사비잖아요. 경조사비 우리 직원한테 지급했을 때는 복리후생비로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금이 나간 거죠. 자, 12일에 현금이 나갔을 때는 출금으로 쓰시면 되죠. 자, 출금으로 쓰고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800번대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처 옆에다가 김소희 직원 이름 써주고요. 그리고 차변에 금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출금으로 30만 원이 나간 거고 아까 우리 10일자에 보셨을 때는 100만 원이 인출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거고 자, 현금 출납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 메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장부관리 부분에 네 번째 보시면 현금 출납장 있어요. 실행을 해주시고 현금 출납장 부분에서 우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볼게요. 자, 조회해보니 지금 5월 10일에는 자기합수표로 우리 나갔던 자기합수표로 현금이 입금 처리되었던 100만 원이 여기 입금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5월 12일에는 김소희에게 지급했던 경조사비가 30만 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고요. 자, 현금 출납장은 보시는 것처럼 적요가 가장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현금을 사용했을 때 적요를 입력을 해두시면 그 적요의 내용에 따라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입금과 출금으로 나뉘어져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기출문제라든지 문제풀이를 하실 때 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출금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아, 이거 현금 출납장에서 찾는 문제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현금 출납장은요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만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현금 시제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소액현금 제도라는 것은 요즘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이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현금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 소액현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감소하고 소액현금은 차변에 증가한다는 점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소액현금이라는 부분 앞에서 아주 전에 우리 기초 정보관리 할 때 계정 과목 등록 부분에서 전도금을 소액현금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무튼 우리 이전에 이 소액현금이라는 부분을 변경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액현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금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